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딥러닝의 부흥기의 시작을 알리며 조금은 오래되었지만 CNN의 첫 등장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2012년 알렉스넷 논문 리뷰를 하겠습니다. 또한 리뷰 과정에서 화이토치로 구현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논문의 초록 부분에서는 당시 알렉스넷의 성능과 구조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전의 모델보다 매우 성능이 좋은 모델이며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맥스플링 레이어, 그리고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가지고 있으며 1000개의 아웃풋을 소프트맥스를 거쳐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이는 매우 빠르고 뉴런이 많지 않아도 되며 GPU를 이용한 매우 효율적인 연산을 해냅니다. 또한 오버피팅의 발생을 드롭아웃 기법을 통해 방지해주고 있습니다. ILSVRC 2012 대회에서 2등의 26.2%의 에러와 무려 8.9% 차이가 나는 15.3%로 매우 획기적인 모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도입부인 인트로덕션에서는 현실에서 기존의 모델과는 다른 모델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알렉스넷의 장점을 설명합니다. 2012년 기준, 최근까지는 라벨된 이미지 데이터가 매우 부족했고 적은 데이터셋으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단지 엠니스트의 숫자 인식과 같은 심플 레코그니션 태스크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인식 문제이기 때문에 만개 규모의 데이터셋이라는 적은 양에도 불구하고 0.3%의 휴먼 에러와 매우 비슷한 에러를 가집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라벨미나 이미지넷을 통해 수백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큰 데이터셋을 통해 좀 더 복잡한 인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CNN이라는 파워풀한 모델에 의해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보다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상도 이미지에서는 속도와 시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GPU의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더 좋은 GPU가 개발됨에 따라 더 큰 네트워크를 설계해서 더 좋은 성능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2개의 GTX 580 3GB GPU를 통해 5일에서 7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넷 데이터는 2012년 기준 약 22,000개의 카테고리와 1,500만 개의 레이블링된 고해상도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 매년 ILSVRC를 개최하는데 ILSVRC는 이미지넷에서 120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5만 개의 밸리데이션 데이터, 15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이미지넷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해상도를 가지지만 CNN 구조에 들어가야 하는 인풋 데이터를 256 곱하기 256의 쉐입을 가져야 하므로 이미지 크기를 조정해가며 샘플링했습니다. 이 코드는 알렉스넷 논문 리뷰가 되어 있는 여러 문헌과 블로그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토치와 토치.nn을 인풋해주고 데이터셋과 이미지 변환 기능을 제공해주는 토치 비전을 통해 데이터셋과 트랜스폼스를 인풋해줍니다. 또한 토치.디바이스를 이용해 오로지 한 GPU에만 런타임을 할당해주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디바이스를 프린트해보니 쿠다에 GPU가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넷에서는 2개의 GPU를 사용해 주었지만 콜앱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실습에서는 1개의 GPU만을 이용하겠습니다. 듯이 알렉스넷의 CNN 구조에서는 인풋 이미지 데이터 형식이 256 곱하기 256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transforms.compas를 이용해 리사이즈를 진행해 주었고 이미지 데이터를 CNN에 들어갈 때의 쉐입은 논문상에서는 227 곱하기 227이기 때문에 랜덤 크롭을 통해 227로 또 바꿔주는 과정을 거쳐주었습니다. 리사이즈와 랜덤 크롭의 차이는 리사이즈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주는 과정이고 랜덤 크롭은 그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랜덤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파트 4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있어서 오버피팅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노멀라이즈를 통해 RGB를 각각 평균 0.5, 표준 편차 0.5로 정교화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데이터는 학습 용도를 위해 cpattern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다운받아주고 로딩하는 과정입니다.
알렉스넷의 구조는 초록 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8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 풀링 레이어와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이때까지의 활성화 함수는 보통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였습니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시그모이드나 둘 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1부터 1 혹은 0부터 1 안에 있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렐루 함수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값이 무한대로 가는 함수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함수를 Saturating Non-Linear Function이라 하고 반대로 무한대로 가는 함수를 Non-Saturating Non-Linear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진행할 때 렐로와 같은 Non-Saturating Function이 속도면에서 더욱 빠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 같은 경우는 점점 웨이트의 업데이트가 없어지는 세츄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 구조에서는 보통 렐루를 사용하고 알렉스넷에서도 활성화 함수로 렐루를 이용합니다. 그래프는 시파10을 이용하여 에러가 감소하는 것을 에폭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렐루 함수가 월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스넷은 GTX 580 GPU를 2개 이용하여 120만 개의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킵니다. 2012년 기준 GPU는 GPU 파럴리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논문에서도 2개의 GPU를 커널을 절반으로 나누어 학습시킵니다. 여기서 커널은 뉴런 혹은 피처를 뜻합니다. CNN에서는 커널을 피처 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속도와 성능 면에서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콜앱에서는 하나의 GPU가 배정되므로 실습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알렉스넷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커널을 분배하고 특정 레이어에서 정보를 교환합니다. 렐루 함수는 대표적인 Non-Saturation Non-Linear 펑션으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렐루는 양수에서는 그 수의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 때문에 매우 큰 양수의 값이 입력되었을 때 다음 뉴런으로 매우 큰 값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뉴런들의 값들이 비교적 무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인간의 눈에서도 그런 과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시인 헤르만 격자입니다. 흰 격자를 자세히 보면 회색점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회색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를 겪습니다. 이는 검정색이 눈으로 들어올 때 자극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것도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는 것을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의 수식입니다. 왼쪽의 식에서 나오는 A는 이미지에서 어떤 점 x, y의 i번째 커널, 즉 피처맵을 통해 나온 값을 말합니다. B는 그러한 A를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을 거쳐 나온 결과값입니다. K, 알파, 베타는 직접 입력해줘야 하는 상수이자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 왼쪽의 수식을 설명하면 i번째 커널과 그 앞뒤로 2분의 n만큼의 커널들의 값들을 제곱해줘 더해줘서 그것을 그 주변의 값들에 무시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K는 2, N은 5, 알파는 10의 마이너스 4승, 베타는 0.75로 지정해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로컬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보다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보통의 풀링은 필터를 겹치지 않게 스트라이트를 조절하여 필터보다 크게 조절하였지만 알렉스넷에서는 겹치게 하는 오버래핑 풀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버래핑 풀링을 통해 오버핏을 방지하고 탑1과 탑5 에러를 각각 0.4, 0.3% 낮추었다고 말합니다. 실습을 통해 GPU 개수를 확인해 본 결과 앞서 언급했던 것 같이 콜앱에서는 하나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멀티플 GPU가 아닌 싱글 GPU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을 구현한 코드입니다. nn 모듈을 상속받아 클래스를 생성하고 왼쪽은 5개의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은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나타낸 것입니다. 알렉스넷이 2012년 당시에 다른 모델과 달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버피팅을 줄였던 것이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오버피팅을 줄이는 방법을 두 가지 언급합니다. 하나로 매우 쉽게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 데이터셋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방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위의 방식은 좌우 번전을 시킴으로써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한 모습이고 아래는 랜덤 크롭스로 랜덤으로 256, 256 이미지를 227 곱하기 227로 잘라 다음과 같이 4개의 이미지를 형성한 모습이고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고양이 사진이지만 컴퓨터는 각 픽셀마다 값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약간의 이미지를 변형시켜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은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며 LN-L2 레귤러리제이션과 함께 대표적인 정규화 기법입니다. 왼쪽에 스탠다드 뉴럴 네트워크를 오른쪽의 특정 레이어에서 한 에폭마다 랜덤하게 일정 비율을 지워 좀 더 간결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바리언스를 줄여줌과 동시에 특정 노드의 과대적함됨을 막음으로써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러닝의 자세한 파라미터들의 설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멘텀은 0.9, 웨이트 디케이는 0.0005, 배치 사이즈는 128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의 식과 같은 방식으로 W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웨이트는 제로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0을 평균으로 하고 표준 편차는 0.01로 하는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하였고 바이어스는 레이어에 따라 1 또는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해줬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기본으로 0.01로 하되 밸리데이션 에러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0.001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에폭은 90으로 가져가 주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언급한 대로 웨이트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01인 가우시안 분포로 했고 바이어스는 일단 1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의 코드로 포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첫 번째 표는 CNN이 ILSVRC 2010 대회에서 테스트셋을 다른 모델과 비교해서 탑1, 탑5에서 모두 월등한 효과를 얻은 결과입니다. 여기서 탑1이란 예측 클래스 1등이 정답일 확률을 말하고 탑5란 예측 클래스 1등부터 5등 안에 정답이 있을 확률을 뜻합니다. 두 번째 표는 CNN을 앙상블 모델처럼 이용하였을 때 성능 향상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를 한 모델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파인 튜닝한 모델을 뜻하는데 2011 가을에 이미지넷 대회에서 분류하기 위한 7개의 CNN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파인 튜닝했을 때 15.3%의 에러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정성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8개의 테스트 이미지와 각각 예측 확률입니다. 빨간색이 정답을 뜻합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 탑5 어큐레시를 평가할 수 있고 대부분의 예측들이 논리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범을 보면 2위부터 5위까지 모두 고양이과에 속해 있는 표범과 비슷한 동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왼쪽의 한 컬럼은 테스트셋에 있는 이미지이고 나머지 6개의 컬럼은 트레이셋에 있는 이미지와 유클리디안 거리가 매우 가까운 이미지들입니다. 이를 봤을 때 매우 유사한 사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량적, 정성적 모든 부분에서 이미지 인식 지도학습에 매우 큰 성과를 낸 알렉스넷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